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내일이면 김진태 강원도정이 출범한 지 100일째가 됩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원주권 공약인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기업 의지와 정부 협의가 필수적인 장기 공약에는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강원도 의지만 있으면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의 수건 사업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원주권 공약으로 지역 수건 사업인 옛 종축장터의 복합 공연장 건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지난 도정에서 이렇게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주 시민 여러분들의 좀 이런 불만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복합문화센터를 만드는 것, 지금 또 우리 원광수 당선자, 또 우리 또 원주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그런 식으로 복합 공연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정 출범 100일이 다 되도록 종축장 터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3월 강원도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했던 땅의 소유권을 다시 받아온다며 도의회 승인까지 받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복합 공연장 건립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민과 시민들은 민생과 구 종축장 문제와 같은 수건 사업을 먼저 살피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걸 원하는데 지금 원주 홀대론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강원도와의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반도체나 기업 혁신파크, 불온 산업단지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데도 종축장 터를 활용한 복합 공연장 건립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주시와 이제 협의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할지, 뭘 진행할지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지난 2014년 드라마 세트장 단지 유치가 무산된 이후 옛 원주여고 부지와의 맞교환도 무산되고 공연장 건립마저 중단된 종축장 터. 혁신도시에 붙어있는 6만 제곱미터의 너른 땅은 수년째 인근 주민들의 텃밭으로 전락했습니다. 새로운 강원도정과 원주시정 모두 반도체와 기업 유치라는 청사진에 가려 지역의 수건 사업은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민간인들이 많다는 사실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도내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 10건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는데 지난 2020년 12월 발족 이후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이 30건 가까이 됩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당시 지금의 강릉시 이밤동에 살던 김숙자 씨는 인민군이 물러간 가을쯤 집으로 들어온 국군에게 끌려간 아버지의 생사를 아직 모릅니다. 아버지 고 김진복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산으로 끌려가는 걸 주민들이 목격했지만 이후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5대 항구로에 갔다 우선 그거 했다는 그 소리만 들었다고 내가 이랬더니까 오늘 못 찾았어 이러더라고. 누가 끌고 갔대요? 저 아군들이 끌고 갔지요. 6.25 전쟁 당시 정선에 살던 김성남 씨는 수복 이후인 1950년 11월쯤 아버지가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일본 놈들 앞잡이를 하던 사람들이 경찰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해방이냐고 한 말이 경찰 귀에 들어갔고 이후 경찰이 잡으러 온다는 말에 산으로 피난을 갔다 사살됐다는 겁니다. 뒤따라간 틀무시 경찰들이 죽인 것이다 이게 이 자체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경찰들한테 그 미움을 사게 된 거는 일본 앞제비를 했다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김숙자 씨와 김성남 씨의 신청 사건을 비롯해 6.25 전쟁 당시 강릉과 정선 지역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사건 10건을 포함해 전국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 145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외지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래 어디에다가 박아갖고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총으로 그냥 했는 모양이야. 우리 국군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명예 회복, 나중이라도 우리 엄마도 또 뭐 항상 그 얘기하면서 울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억울한 죽음에 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할 경우 올해 12월 9일까지 신청해야만 조사 여부를 가릴 수 있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 270명을 속여 13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는데요. 경찰은 확인된 피해 금액 외에도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을 검거한 경찰이 차량을 압수수색하자 트렁크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나옵니다. 친동생 건데 제가 찾아온 거라고요. 며칠 동안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 투자 사기단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온라인을 통해 국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19년부터 2년 동안 고수익을 미끼로 270명에게서 130억 원을 뜯어 비싼 차량이나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하고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꾸리고 SNS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기 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 피해자를 속이고 실제 수익을 얻은 것처럼 돈다발 등의 인증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인증사진에 혹한 피해자들이 가짜 투자 사이트에 들어오면 초기 투자 이익금은 돌려주고 더 큰 규모로 재투자를 유도하거나 세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받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금 및 부가세를 주셔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2천만 원을 또 입금하게 되어서 바로 이제 아이디는 바로 차단이 되었고 사이트는 바로 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30억 원. 경찰은 입금 계좌 수가 6천 개가 넘고 거래 금액도 500억 원에 달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피해자들 보면 그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해자는 6천 명 이상이 된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경찰은 투자 사기 조직원 53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 도피 중인 또 다른 총책에 대해서는 적색 수배하는 등 범죄 가담자 추가 검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금융주권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 황규선 연구위원은 강원은행이 금융구조 조정으로 합병된 지 23년이 지났다며 은행 통폐합 이전 100%를 넘나들던 지역의 예금과 대출 비율이 최근에는 70% 초반까지 낮아지며 자금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은행이 없는 곳은 강원도와 충청권 두 곳뿐이라며 특별자치도 정책 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 지방은행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청 신축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 방식과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위원회는 이달 안에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는 후보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아니라 신청사 선정 부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묻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춘천 지역 주민들은 후보지에 대한 선호도를 주민들에게 직접 묻지 않고 17명의 부지 선정 위원들에게만 맡기는 방식이 무슨 공론화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 MBC는 민선 8기 지역 단체장들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단체장과의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춘천시인데요. 최고의 교육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약한 육동환 춘천시장을 허주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시장님 지금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춘천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호수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정말 대단하고 아름다운 우리 춘천의 자산입니다. 저는 의암호를 그동안 이룬 건 이룬 거대로 앞으로 할 일 건 할 거대로 해서 전체를 놓고 앞으로 의암호의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시킬까 하는 그런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고 싶어요. 그중에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호수 국가정원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네, 중앙정부에도 몸담으셨고 공직에도 오래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정치인보다는 행정가로 많이 불리시는데 앞으로 시정 방향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시정을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과 늘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저희가 시민들께 약속드린 것도 잘 구체화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최고의 교육 도시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신경호 교육감님과의도 협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돌봄 센터 구축도 그렇고 앞으로 좀 같이 하셔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협력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저는 일반 행정하고 교육 행정이 하나가 되어야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마음을 터놓고 그런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교육 특구도 그렇고 돌봄 교실이라든지 최근에는 학교 용지 아래 주창을 만드는 것까지도 협의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춘천의 주요 현안은 도청사 부지와 캠프페이지 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춘천 도심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어떤 시도를 하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거기에다 지금 도청 이슈까지 겹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청 문제가 정리가 되면은 캠페이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원 기능을 유지하되 캠페이지가 우리 춘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번 논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이 이제 준수도권이라 불릴 정도로 교통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민 수건 사업이었던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사업도 이제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작의 상징성을 담은 착공식을 속초역에서 한다는데 괜찮은 겁니까, 시장님? 예, 춘천 속초 간 고속철도는 제가 정부 시절부터 많이 도왔었고 특히 비씨가 안 나와서 힘들 때 나름 역할도 했습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업이죠. 착공식 위치 문제는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도 춘천이 앞으로 고속철도 시대를 어떻게 잘 준비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으로서 고속철도가 춘천에 큰 역할을 하고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달 초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셨어요. 공동주택가라고 좀 새로운 부서를 신설을 하셨는데 이제 아파트값 이제 안정화하시는 건지 지금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분양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공동주택가를 신설한 거는 이제 최근에 재건축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수급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울까 걱정되는데 하여튼 과설주와는 별개로 춘천 시내 아파트 가격을 최대한 안정시키려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량도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잘 공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출범을 합니다. 이렇게 수보도시로서 또 중심도시로서 지금 위상을 굉장히 강화해야 될 시기인데 춘천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춘천이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활용해서 행정, 교육, 문화 등 재원 분야에 있어서 강원도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춘천이 중심 도시로서 강원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내 산업단지 13곳이 위험물 불량 사용으로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산업단지 4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단속을 벌일 결과 소량 위험물 저장 취급 관리가 부실했거나 위험물 수량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으로 업체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기한 내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의원 의정비가 오늘쯤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이나 동결에 대한 의견을 최종 조율할 계획입니다.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게 되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결정하는 도의원 의정비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적용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송원석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재정 교부금이 공무원 무이자 전세대출에 사용됐다며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6월 조례를 만들고 무주택 공무원의 주택 임차를 위해 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세대출 기금이 관사 신축과 매입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 등 공무원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값이 6주 연속 떨어지는 가운데 하락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3일 기준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 떨어져 지난주 마이너스 0.03%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영서지방의 경우 춘천이 0.09% 내리며 12주 연속으로 하락했고 원주는 0.07% 내리며 2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강보합세를 보였던 동해안 지역은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강릉과 태백의 아파트값이 0.01%, 속초는 0.09%나 내렸습니다. 또 동해는 0.04%, 삼척은 0.03% 가격이 오르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춘천연탄은행이 배달을 시작합니다. 춘천연탄은행은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행복센터 건립 선포식을 갖고 홀몸 노인과 장애인, 빈곤층 등 취약계층 천여 가구에 연탄 배달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연탄은행이 올 하반기에 목표로 하는 배달량은 35만 장으로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연탄 후원과 자원봉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전략작물인 토마토와 오이, 복숭아의 지난 3년간 판매액이 1,60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춘천에서는 토마토가 5만 1,242톤이 생산됐고 오이는 2만 4,735톤, 복숭아는 4,654톤이 생산됐습니다. 현재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는 361가구, 오이 371가구, 복숭아는 223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도심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원주시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대 이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5대 이상, 85제곱미터 초과는 세대 전용 면적 5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최근 규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에 시의회에 상정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14회 강릉 커피축제가 오는 10일까지 한글날 연휴 기간 강릉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모든 행사 부스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내에 설치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행사로 열려 플라스틱 컵 대신 생분해 종이컵 등이 사용됩니다. 개막 프로그램인 백인 백미 바리스타 핸드드립 퍼포먼스는
참여 인원을 200명으로 확대했고 커피 전문가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회도 4개에서 6개로 확대됐습니다. 동해 지역의 시민단체가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자 재선정에 강원도가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망상 1지구의 사업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강원도가 자금 능력과 개발 경험이 있는 건실한 사업자를 제대로 검증해 재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